오늘 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절대 전략 토마토 투자 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한 지 한 40여 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양시장은 1% 정도의 상승권인데요. 오늘 한마디로 좀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한마디는 동학개미의 힘이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들의 수급에 기한 바탕을 둔 그런 한마디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최근 들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나스닥을 필두로 해서 급락이 나왔고요. 유럽 증시 역시도 힘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사실 조정다운 조정을 그렇게 크게 주진 않았습니다. 나스닥 급락이 나왔을 때도 단기적으로 좀 우려감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 이겨냈거든요. 결국에는 그게는 동학개미의 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상을 보면 이 동학개미들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개인들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급표를 보시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의 수급을 개인, 외국인,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 중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는 좀 힘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연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액티브 자금들은 지금 현물로 들어오는 액티브 자금들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 있게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수급은 있어도 주가를 조금 더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이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은 좀 기대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기관인데 기관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기관 주체 내에서 투시는 사실상 사망선고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가 공모 펀드를 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투신의 매수는 기대할 상황은 아니고 은행, 보험, 종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관 내에서도 주력 세력들은 아니죠. 결국에는 연기금, 그다음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많은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모펀드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시장 주체는 기관 내에서 주체는 금투 아니면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특성상 지수를 올리면서 매수를 하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떨어지는 걸 방어자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 끌어올리는 역할은 못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금투 쪽인데 금투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 자기 계정이기 때문에 이 투자 소위 말하면 이 잡고 가는 포지션이 짧습니다. 단기 매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개인들이 여기서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증시도 분명히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따라가는 흐름이 연출됐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힘이 지금 현재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 안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시장에 따라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수급이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기관이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개인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수급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바치고 있는 건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시장의 시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개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빅스 지수가 좀 이상하다. 이거 다이버전스가 나온 것 같다. 충격을 주면 크게 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죠. 최근 들어 근데 다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니스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빅스 지수의 RSI가 80을 넘기는 80을 잘 넘기지 않습니다. 넘기는 시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RSI가 89군까지 왔어요. 빅스지수. 2018년 이 빅스지수 급등 이때도 RSI가 한 80 정도로 오고 나서 시장은 바닥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바닥,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이 코로나 관련 쪽에도 빅스 지수의 RSI가 80을 넘기는 시점이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많이 연출을 했거든요. 지금 역시도 한 7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에 근접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화요일 날도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에 비해서
지금 환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로화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엔화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죠. 아시아의 대표 통화라고 볼 수 있는 호주 달러 역시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차분할 것 같은데요. 다만 뭐 이 나스닥이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콜옵션과 관련된 이 물량은 아직까지 다 매도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반등은 뭐 추세들을 완전 돌린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기술적 반등이라 봐야 되고요. 우리는 오늘이 뭐 동시만기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지만 미국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은 물량은 나올 옵션과 관련된 연계된 주식 옵션과 관련된 연계된 물량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거의 다 제가 보기엔 클라메스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빅스 지수를 계속해서 언급해 주셔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시장을 믿고 가도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해 주시는 건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산발적으로 여러 이슈에 따라서 뭔가 시세라든지 그리고 분위기가 형성되는 쪽이 있는데요. 체크 포인트들 몇 가지 제시를 해주시죠. 뭐 일단 오늘 뭐 가장 이제 눈에 띈 건 카카오 게임즈죠. 카카오 게임즈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따상이 나왔습니다. 예. 상승 이제 시초가 가장 이제 높게 100% 상승 이후에 그리고 다시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지금 따상이 지금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이 넘으겠죠. 4조 5천억이죠. 그러면서 지금 시총 5위로 코스닥이 입성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 부분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뭐 생각을 하건데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가셨겠지만 개개인별로는 아시는 것처럼 한 1억 정도를 넣으면 5주 정도가 배정이 받았었나요? 어쨌든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지나치게 저는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를 카카오라는 프리미엄을 빼면 사실상 그냥 게임으로서의 인터넷 게임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은 거의 없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장의 분위기, 이 동화 게임들이 최근 들어서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IPO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뭐 거기에 따른 수급에 의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대라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동종 게임 섹터 내에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동종 게임 업종은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국내 쪽에 최근에 또 오늘 볼만한 건 스마트폰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지금 코버가 오늘 새벽에 그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5G 폰 출시라든지 애플 출시와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을 강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이 흐름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의 또 5G 폰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5G 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눌렸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를 또 해볼만 하다라고도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5G 폰 관련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뭐 경기와 관련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금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화정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와 관련된 부분을 자신감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이는 뭐 유로화 강세로 연결이 되겠죠. 유로화 강세는 결국은 달러 약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관심 섹터나 종목이 있으세요? 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5G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이 좀 관심을 가지는데요. 와이솔입니다. 코버가 생산하는 이제 5G로 넘어가려면 이 필터가 소우 필터로 되면 안 되거든요. 썸 6기가 미만은 소우 필터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썸 6기가 이상의 헤르츠에서는 이 지금 쓰고 있는 소우 필터는 되지 않습니다. 보호 필터라는 걸 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 보호 필터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2개 회사밖에 없어요. 스카이웍이랑 그다음에 이 커버가 이 2회사만 지금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와이솔이 이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직 양산은 아닙니다. 근데 그 양산이 양산 단계까지는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된다면 추가적인 또 모멘텀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와이솔은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이솔. 그러면은 오늘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지금 신규 접근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세요? 네, 저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요. 눌림에 추가 매수를 한 2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000원까지 떨어지면 한번 추가 매수한다라고 생각으로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2만 원이 돌파되면 또 추가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2만 5천 원 수준까지의 반등은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와이솔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5G 또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도 또 이런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